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9월 15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부터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 동안입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을 하죠. 엘리자베스 여왕 국장에 참석을 하고 유엔 총회, 그리고 또 캐나다와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을 하는데,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그 기간에, 유엔 총회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과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다자간 회의, 그때 나토에 가서 제대로 이렇게 그 회담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2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일본과 관계가 상당히 나빴죠. 심지어 이 친일, 반일, 갈라치기를 하는데 이용을 하기도 하고, 죽창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2년 10개월 동안 거의 3년 동안 열리지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성사를 시킨, 그 상황입니다. 영국의 또 엘리자베스 여왕 그 국장에서도 조문 외교를 활발하게 펼치면서 국익을 정대시키는데 노력을 할 텐데, 자,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출장을 가지고 또 무슨 이럴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 자기 운명, 정치적으로 자기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직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경찰의 수사, 또 법원의 가처분, 그렇게 기다리고 할 것 없다. 일단 당 차원에서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신속하게. 윤리위원회 하루속히 열어서, 내일이라도 바로, 추가 징계, 제명시키면 된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할 그 자격이 없어진다.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헌과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당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없어지므로 지금 당원권 정지 상태인데, 그래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이라서 이준석 쪽에서는 정학 당했다고 학생이 아니냐 하는데, 제가 그러면 차라리 퇴학을 시키면 된다, 그 말씀까지 들었죠. 그래서 제명을 해서 빨리 이 상황을 정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여당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준석 본인이 자기 운명을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당 지도부를 겨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이야기했냐면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여기 또 출연을 시켰는데, 자,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금 이준석의 스피커 역할을 합니다. 뭔가 이준석이 할 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CBS 라디오에서 마이크를 빌려줘서 이준석이 실컷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도록 마이크를 계속 빌려주고 있는 곳이 이 김현정의 뉴스쇼 CBS입니다. 오늘 또 여기서 어제 가처분 심리에 참석하고 했는데, 오늘 또 아니나 다를까 이준석을 불러서 또 마이크를 주니 이준석이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했죠. 오늘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휴가를 가면 작정하고 일을 벌인다. 이번에도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기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체리 따봉하고 휴가 떠난 사이에 비대위 한다고 난리 났었다. 지난번에도 나토 간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왔다. 이제 패턴이 노출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각하 전술의 요체는 윤리위원회 등 다른 방법을 쓰지 않을까. 자, 각하 전술이라는 것은 가처분에서 지금 이준석, 당신은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국민의힘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은 곧 이 건은, 가처분 신청권은 각하가 돼야 된다. 아예 심리 대상이 안 된다. 신청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각하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하 전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요체는 윤리위원회 등 다른 방법을 쓰지 않을까. 자,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준석이 말입니다. 어떻게든 제명 시나리오를 만들어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
제가 어제 오늘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것을 이준석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예 제명을 당해서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윤리가 갈 것이다. 자, 본인이 그 상황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당윤리위원회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준석은 28일도 디코이, 유인용 미끼, 이런 게임 용어를 자주 쓰죠. 디코이다, 유인용 미끼다. 그리고 윤리위라는 게 오늘 열겠다고 하면 오늘 저녁에도 열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죠? 저도 방송에서 지금 두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당장 저녁에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은 소집권자가 당대표나 윤리위원장, 이항희 위원장이거나 아니면은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하자고 그러면은 당장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뭐 다른 회의처럼 공고기간이 며칠 있는 것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준석이 제가 방송한 것 같은, 어제 오늘 방송해 드린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를 두려워하고 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준석은 정말 어떤 자기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지금까지도 뭐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 외교를 하러 또 유엔총회 참석하러 가는데 그 기간에 무슨 그 대통령이 없을 때 무슨 일을 벌일 것 같아 하면서 저번에 나토 갔을 때 또 휴가 기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윤 대통령이 체리 따봉하고 휴가 떠난 사이에 비대위 한다고 난리 났었다. 자, 금성동 그 원내대표가 그 체리 따봉 이모티콘이 들어간 이 내부 총재라는 대표 이것을 문자를 노출한 것이 7월 26일입니다. 7월 26일에 노출을 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대표 직무대행체제에서 비대위로 간 건 맞는데 자 7월 26일에 노출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간 건 8월 1일이죠. 한참 그 며칠 지나서 갔습니다. 마치 뭐 휴가 중에 뭐 바로 그거 하고 떠나는 것처럼 했는데 며칠 있다가 휴가를 갔고 8월 1일부터 휴가를 갔고 휴가 또 그 어디 멀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택에 있었죠. 아크로비스타 호텔 그 아파트 그 자택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휴가를 떠나기에 적당치 않다고 해서 이 자택에서 있었습니다. 사실상 뭐 재택근무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비대위 한다고 난리 났었다. 그런데 비대위가 출범한 거는 그로부터 한참 후 8월 13일입니다. 자, 그러니 이것도 그냥 본인이 상황에 깨 맞춰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나토 간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했을 때 본인이 뭐 이름을 지은 윤핵관 이쪽에서 자기를 공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상황을 또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때가 나토를 간 게 6월 29일, 6월 30일에 스페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그때는 박근혜 시기가 이슈였습니다. 김성진, 이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경찰 진술에서 이준석이 이준석에게 박근혜 시기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구해주더라. 자, 이런 이야기 한 것. 그리고 이준석이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그 거절당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 또 이때 간장 한 사발 이게 그 시점에 이준석이 한 말입니다. 간을 보는 안철수 그리고 장제원을 향해서 막 공격을 퍼붓던 간장 한 사발이 그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는 본인이 공항에 배웅도 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으로 출국하는데 배웅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위기에 몰리니까는 귀국할 때는 서둘러 가서 제일 첫 줄에서 악수를 하고 마치 아첨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나토 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준석이 말하는 것처럼 본인을 막 공격을 소위 말하는 윤핵관의 공격을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오히려 간장 한 사발 이런 조롱을 하고 한 그 시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고 또 특히 어쨌든 이준석의 말대로 다음 한 주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정말 이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준석을 제명 처분하는
저는 D-Day라고 봅니다. 다음 한 주가. 절호의 한 주죠. 그 다음 주 초에 28일에 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심리가 열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열리고 또 원래 그날 이 윤리위가 열리기로 돼 있지만 그렇게 가면은 또 상당히 복잡해지고 또 언제까지 또 가처분하고 할지 모르니까 법원 심리 열리기 전에 다음 주 중에 이준석의 말대로 정말 윤리위를 열어서 제명을 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준석 제가 이 말을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않고 있는데 너무 황당한 말들이 있어서 뭐 하나 좀 소개해 드리죠. 이겁니다. 이 또 김현정 스피커를 빌려주는 이준석의 스피커인 김현정 진행자가 제명되면 창당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전혀 고민 안 하고 있다. 뭐 창당을 할 수가 없죠. 돈과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고민 안 하고 있다. 제명을 한다는 건 정치 파동을 넘어 역사책의 이름에 나올 일이다. 본인을 제명하면 역사책의 이름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또 한번 판단해 보겠다. 만약에 그러면 또 제명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것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제가 경찰 수사 전에 이 당 차원에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지금 좀 의문시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이 16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경찰에 소환되는 걸로 그렇게 다 알려졌는데 갑자기 오늘 김현정의 뉴스 속아서는 이준석이 그거를 부인을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16일은 아니다. 가처분 변론을 직접 해서 가처분 일정과 섞이지 않으면 소환 일정은 아무 상관없다고 해서 변호사가 경찰과 협의하는 상황이었다. 협의가 완료되면 갈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경찰에 뭐 출석을 미루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경찰에서 아직 합의가 절충이 안 됐는데 날짜를 이야기한 건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찰은 16일 날 소환을 아마 통보를 했었다면 소환을 안 하면 강제 집행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인성을 드러낸 말도 또 김현정의 뉴스소에서 했는데 이준석 인성 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본인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자회견 하면서 본인이 한 이야기니까 이 XX 저 XX인데 이 새끼 저 새끼라고 본인이 국민이 보는 데서 직접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참 드러냈는데 오늘은 그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준석이 오늘 또 뭐라고 했냐면은 한 단계 더 높은 것도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할 자, 이런 말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에게 했다고 하더라. XX 할 XX. 자, 이런 말을 이 방송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말을 하도록 놔둔 CBS 방송도 참 어처구니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인성은 지금 본인이 궁지에 몰리니까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준석의 제명은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이고 본인도 그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